요양원의 충격적인 진실,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는 우리 아버지, 집으로 꼭 보내달라는 우리 아버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진짜 현실 이야기입니다. 80세 우리 아버지, 평생 우리 집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던 분, 요양원에서 보낸 5개월, 그리고 저에게 눈물로 털어놓으신 충격적인 고백, 진실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건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60세, 70세, 80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평범한 3대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시고 아침 운동 삼아 동네 한 바퀴 도시곤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뉴스를 보시면서 요즘 세상 참 복잡하다며 혀를 차시곤 했죠. 주말이면 손주들이 놀러와서 아버지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 가족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웃으셨지만 저희는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밤에 화장실 가실 때 벽을 짚고 다니셨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워하셨어요. 식사량도 줄어들었습니다.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져 라고 하셨지만 예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도 남기기 시작하셨어요. 1년 반 전 아버지가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압도 높아졌고 무릎 관절염도 심해졌습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 7개가 되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약 시간마다 엄마는 일일이 챙겨드려야 했어요. 병원 다니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안과까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병원에 가셨어요. 75세인 엄마도 이미 무릎이 안 좋으신 상황에서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셨습니다. 새벽에 아버지가 화장실 가실 때마다 넘어질까봐 엄마도 함께 일어나셨어요. 밤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저희 형제들도 각자 직장과 육아로 바빠서 매일 돌봐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 맏형은 회사 일로 출장이 잦았고 둘째 형은 중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었고 저도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6개월 전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버지도 엄마도 저희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만 돌보기에는 위험하다는 것을. 처음에는 주간보호센터도 알아봤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도 고려해봤어요. 실버타운도 견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교통이 불편하고 시간이 제한적이고 방문 요양은 24시간 돌봄이 어렵고 비용 부담스럽고 실버타운은 입주비가 너무 비싸고 대기 순번이 길고 그렇게 고민 끝에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집에서 살겠다. 하지만 며칠 고민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늙었으니까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서 지내는 게 맞겠지. 너희들 부담도 덜고. 그날 아버지의 표정에서 체념과 걱정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요양원 입소일, 짐을 정리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평생 모아온 책들을 작은 서랍장에 넣으시는 모습, 70년 인생의 흔적들이 캐리어 하나에 담기는 순간 방은 4인실, 80세, 82세, 85세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 아들아,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이제 정말 환자가 된 것 같구나. 아버지는 손목에 약간의 떨림이 있으시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식사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안전을 위해 라는 명목으로 간병인이 일일이 떠먹여 드렸습니다. 어르신, 입 크게 벌리세요. 천천히 씹으세요. 삼키셨나요? 70년 동안 혼자 밥을 드셨던 분이 갑자기 어린아이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밥 먹는 것도 이제 남의 손에 맡겨야 하니 내가 무슨 사람인가 싶어. 아버지는 보행기만 있으면 혼자서도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사고 위험 때문에 무조건 호출벨을 누르고 간병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급할 때도 기다려야 하고 밤중에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70년 동안 내 몸은 내가 관리했는데 이제는 볼일 보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집에서 아버지는 매일 면도를 하셨습니다. 남자는 면도를 깔끔하게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50년 넘게 사용해온 안전면도기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위험 물품이라며 압수당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간병인이 전기 면도기로 밀어주는 것이 전부. 내 얼굴도 내 마음대로 못 다듬는다. 오전 6시 30분에 강제로 일어나고 오전 8시에는 아침 식사, 오전 11시에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개인 취향과 상관없이 오락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오후 2시에는 낮잠 시간으로 잠이 안 와도 누워 있어야 하고 오후 10시에는 완전 소등하고 취침을 해야 해요. 군대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70년을 살아온 사람을 초등학생처럼 관리한다. 집에서 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조용히 신문을 읽고 커피를 드시는 것이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새벽 5시 기상 금지, 개인 커피 보관 금지, 개인 신문 구독 불가, 저녁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것이 취미였는데 요양원에서는 9시 이후 개인 활동 금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시간들을 모두 빼앗겨 버렸다. 면회 시간은 하루 30분으로 잔인하게 제한하고 30분이 금세 지나갑니다. 어두운 방에서는 옆 침대 할아버지의 중얼거림, 복도에서 들리는 간병인들의 발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음소리, 에어컨 소음과 의료기기 알람. 이 소음들 속에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가장 외롭고 무서웠다. 새벽 3시, 4시에 잠이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몇 시간씩 천장만 바라보며 지새우셨다고 합니다. 요양원에는 의사가 일주일에 2번 방문합니다. 한 번에 30명에서 40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다 보니 1인당 평균 진료 시간은 3분에서 5분. 아버지의 당뇨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여서 식단 조절과 운동량 조절이 중요한데 일반적인 처방만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평소 드시던 한약이 있으셨는데 요양원 규정상 불가라며 중단하셨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른 상황이었는데 간병인은 혈압약만 드리고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만약 정말 응급 상황이었다면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남았습니다. 간병인들은 대부분 20, 30대 젊은 분들이고 친절하지만 형식적인 돌봄으로 어르신 기분이 어떠세요? 아, 그렇구나. 곧 나아지실 거예요. 깊이 있는 대화나 감정적 교감보다는 형식적인 대화였습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교사셨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신 자랑스러운 이력이 있으시죠.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그냥 82세 당뇨 환자일 뿐입니다. 과거의 직업, 취미, 성격, 가치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요양원 비용이면 이 비용이면 집에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같은 방 82세 김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시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아야, 아야. 계속 신음하시는 소리에 모두 잠에서 깼지만 어르신들은 모두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 호출벨을 눌렀지만 간병인이 올 때까지 10분. 그
그 10분 동안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하시는 할아버지, 도와드리고 싶지만 거동 불편한 다른 어르신들,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병인들의 웃음소리, 그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다. 내일은 저게 나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그 이후 김 할아버지는 화장실 가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하게 되셨습니다. 같은 방 88세 이 할아버지가 치매 증상으로 계속 집에 가자를 외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간병인들도 달래드렸지만 2시간째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자 20대 젊은 간병인이 참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또 시작이네. 조용히 좀 하세요. 다른 분들 다 시끄러워해요. 짜증 섞인 목소리와 거친 말투.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더욱 위축되어 벽을 보고 돌아 누우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늙으면 화도 제대로 못 내는구나. 저런 말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구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되었을까. 다른 층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요양원 전체가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었습니다. 40대 남성 간병인이 치매 할아버지를 때린 영상이 CCTV에 찍힌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거칠게 눕히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장면. 그 간병인은 즉시 해고되었지만 요양원 전체 어르신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들었다. 그래도 따뜻했던 순간들도 있었다. 5살 손주 지민이가 면회를 왔습니다. 아이는 직접 그린 그림을 들고 와서 아버지께 선물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그린 거예요. 빨리 나으셔서 집에 오세요. 그림에는 아버지와 지민이가 손을 잡고 집 앞마당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이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아주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다. 그 그림은 지금도 아버지 침대 머리맡에 소중히 걸려 있습니다. 또 다른 따뜻한 상황도 있었다. 새로운 30대 여성 간병인 김수현 씨. 다른 간병인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교사였다는 것을 알고 더 존대해주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핸드폰으로 들려주고 밤에 잠 못 이루실 때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수현 씨가 있는 날은 집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 비록 젊은 나이지만 아버지를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해주는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요양원에서 아버지가 깨달은 진실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존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시설, 비싼 비용을 들여도 인간의 존엄성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스스로 밥을 먹을 권리, 화장실을 혼자 갈 권리, 원하는 시간에 잘 권리, 개인 물건을 사용할 권리, 이 모든 기본적 권리들이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제한당했습니다. 둘째, 자유는 안전보다 소중하다. 100% 안전한 감옥보다 위험할 수 있는 자유가 더 소중하다. 집에서는 넘어질 위험이 있어도 자유롭게 이동, 음식을 잘못 먹을 수 있어도 선택의 자유, 늦게 잘 수도 일찍 일어날 수도 있는 자유, 이런 자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외로움은 병보다 무섭다. 몸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사람만이 고칠 수 있다. 요양원에서 받은 전문적 의료 서비스보다 가족의 10분 방문이 더 큰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건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집에서든 요양원에서든 노인에게는 모든 일상이 위험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집에서의 사고는 가족이 즉시 발견할 수 있지만 요양원에서의 사고는 발견까지 시간 지연, 집에서는 개인 맞춤 응급처치 가능, 요양원에서는 매뉴얼대로만 대응. 다섯 번째, 가족의 손길이 최고의 명약이다. 온갖 비싼 약보다 가족이 잡아주는 손 하나가 더 효과적이다. 실제로 가족 면회가 있는 날과 없는 날에 아버지 컨디션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6번째, 진짜 노후 준비는 관계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전화번호부의 개수다. 돈은 시설비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외로움과 소외감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7번째, 개인의 정체성 유지가 치료다. 나는 환자가 되기 전에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이었다. 과거의 직업, 취미, 관심사를 존중받고 유지할 수 있을 때 정신 건강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8번째, 작은 선택권이 큰 만족감을 준다. 오늘 뭘 입을지, 뭘 먹을지 작은 선택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루가 전혀 다르다. 9번째, 세대 간 소통이 가장 큰 활력소다.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가 늙어가는 뇌를 깨워준다. 5살 손주와의 대화가 동년배 어르신과의 대화보다 훨씬 큰 자극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10번째, 죽음 준비보다 삶 준비가 중요하다. 어떻게 죽을지보다 어떻게 마지막까지 살아갈지가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 하지만 진짜 마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후 준비와 실제로 중요한 노후 준비는 부모님이 원하는 진짜 효도는 무엇일까? 자, 그럼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죠. 부모님께 전화드리세요. 오늘, 지금 당장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의 하루를 구원합니다. 노후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돈만 모으지 마세요. 관계를 투자하세요. 건강을 관리하세요. 선택권을 유지하세요. 가족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세요. 요양원, 제가 돌봄, 실버타운, 미리 대화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나는 여기서 편히 지내고 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그저 너희 옆에 앉아 있는 거다. 함께 저녁 먹고, 함께 TV 보고, 함께 웃는 게 전부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안아드린 게 언제입니까? 당신 자신의 노후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 계획은? 부모님과의 특별한 에피소드는? 요양원이냐? 제가 돌봄이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양원 대신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안 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